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산업을 믿고 하루하루 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마이너스면은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월요일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동안 좀 아이디어가 바뀐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번 주 한 주는 좀 최악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10월달 하락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만한 그런 하락이 나왔어요. 연속 4일 1% 이상 계속 하락하는 그런 장이 나왔고, 지금 이게 불안한 이유가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터널의 끝은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2일날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 매매 걱정으로 미리 지금 던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월 2일이 가까워질수록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은 5G를 중심으로 반도체나 OLED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보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매는 거의 없었고요. 오이솔루션의 비중을 아주 약간 줄이고 KMW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오이솔루션은 수익률 한 18% 정도고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고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저번 주 차트인데 약간 21선이랑 이격이 있었는데 약간 조정을 받고 21선과 가까워진 다음에 금요일 날은 좀 상승을 했고, 곧 분기 실적 발표가 좀 가까워지는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 18% 정도가 비중이었는데 2% 줄여가지고 16% 정도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KEM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 지수가 반등하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RFHLC 같은 경우는 이제 9% 수익 구간에 있고 금요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번 주 차트인데 저번 차트에서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약간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레포트 내용을 좀 잠깐 보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G 쪽이 아니라 4G 쪽 관련해서 갈륨 트랜지스터가 좀 많이 매출이 발생을 했고, 해외 쪽 방산 매출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발생된 매출을 좀 미리 끌어다 쓴 그런 영업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는 화해양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금요일 날에 영업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음봉을 그렸습니다. 3분기에는 좀 감소를 하고 4분기부터는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국내 쪽에 납품하는 통신 장비 쪽에 질화 관련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쪽 수출용으로는 탑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업사이드는 조금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KMW랑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3분기 매출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주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2020년에는 엄청나게 큰 매출이 2배 가까이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 쪽, 중국 쪽 5G 투자는 정말 2019년에는 뭐 80만 개 정도 기지국 예상이 되는데 2020년부터는 엄청난 숫자로 기지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중국 화웨이 쪽 매출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노와리스도 거의 저번 주랑 차이가 없어요. 조금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이 역시 지수보다 좀 강합니다. 이노와리스 레포트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3% 정도로 지난주 주초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중은 제가 조금 확대를 했어요. 3% 정도로 좀 확대를 했고, 일단 추가 하락은 힘들다는 판단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좀 하나 나왔었는데 그걸 좀 인용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BW 발행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납품 대가를 받기 1, 2년 정도 소요 걸리기 때문에 생산 설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미리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 그걸 이제 BW로 자금을 좀 끌어다 썼기 때문에 원재료 등 매입 대금 운영에 사용할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영업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프랑스나 미국 그리고 뭐 베트남, 인도, 일본 등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제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매도에서 크게 상승한 경우로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 몇 개 가져왔는데 메지온이 연하한가를 맞고 나서 거의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구간이 이제 과매도예요. 시장이 너무나 그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60%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그리고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테스 같은 경우도 일본 규제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연속 며칠 동안 상승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과매도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IR 통화 공개를 제가 다른 영상에 좀 올렸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KMW는 현재 9% 플러스고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KM이 좀 진정한 5 대장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협력사가 좋고 그리고 매출처가 좀 다양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KM 비중을 좀 확대했다. 그리고 이제 KM 오이솔은 잘 오른 네이스텍 안 오른 이유 영상 찍었으니까 좀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톱텍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좋습니다. 플러스 5.7%고 관련 뉴스가 있는데 레몬 자회사 레몬이 숨쉬는 생리 에어퀸을 해외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이제 베트남 쪽에 매출을 물량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 수출로 100만 개 돌파 예상된다 해서 이게 자회사 쪽으로도 좋고 금요일에 2차 전지 그 증설에 대한 수주 공시도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계속 홀딩을 할 예정이고 DT주얼리스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성장성은 분명해요. 이게 지금 그 LED 마스크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때문에 좀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2019년 예상 EPS가 1283이고 곱하기 한 15 정도만 해도 한 2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어떤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하락에 따른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진 않고 조금 홀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상옵틱스도 이제 좀 안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수 하락에 따른 과매도 구간이고 이것도 분명히 반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저번 주까지는 좀 플러스였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손실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목요일날 아랫꼬리를 달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홀딩입니다. 덱스터도 하락폭이 좀 큰데 이것도 이제 단기 하락은 좀 멈추고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쭉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관심 갖는 섹터가 OLED 쪽인데 OLED 쪽이 지금 투자 사이클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이제 중국 쪽이랑 우리 LG 디스플레이 쪽도 그 3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중국 OLED 쪽 매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락을 저번 주 금요일에 좀 많이 해가지고 아주 좋은 매수 시점에 들어온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좀 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한번 찍기도 했는데 대형 OLED 장비 유일한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흐름이 아주 좋고 이거는 실적이 조금 3분기부터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송 네오텍보다는 실적이 좋고 지수도 훨씬 더 차트도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고 지트리비엔티라는 기업인데 이건 약간 제가
몇 안 보는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안약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저점까지 왔어요. 지금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고 추가 하락하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게 그 종목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게 보는 테마가 5G.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섹터죠. 5G 섹터 가장 좋게 보고 그 다음이 OLED는 이제 내년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좋고 IT 반도체 쪽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반등 사이클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관심 종목을 마쳤고요. 너무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 투자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락한다고 다 팔아버리거나 하루에 2, 3% 수익을 보려고 하루 종일 HTS에 앞에 앉아 있거나 오늘 손실 본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지 마시고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산업을 믿고 하루하루 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마이너스면은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가치가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는 한 언제나 기회는 분명히 반드시 와요. 저는 이걸 항상 믿거든요.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돼야겠죠.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주도 좀 좋은 그런 시장과 수익률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